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간식. 감자보다 칼로리가 낮으면서 당질과 비타민C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은 고구마.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도 이렇게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구마를 어떻게 먹으면 위험한지, 또 어떻게 먹는 게 고구마의 긍정적 효과를 증폭시키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고구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맛있게 먹은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맛뿐만 아니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차세대 우주 식량으로 고구마를 식단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 영양학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항상 건강에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고구마가 독이 될 수도 있는 첫 번째 이유. 고구마는 달콤한 맛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혈당 수치를 많이 끌어올립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당뇨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으로 섭취했을 시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는 포도당이나 흰빵을 기준으로 어떤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럼 왜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뇨 환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음식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조리법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구마는 조리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집니다. 2006년 호주 시드니 대학에선 다양한 조리법으로 고구마의 혈당 지수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150g짜리 고구마 껍질을 벗긴 뒤 물에 삶는 방법,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방법, 오븐이나 수채 굽는 방법 등의 4가지 방법으로 진행된 실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혈당 지수가 낮게 나온 것은 삶는 것이었는데요. 30분간 삶을 경우 혈당 지수가 46으로 최저였고 가장 혈당 지수가 높게 나온 것은 굽는 경우로 45분간 구웠을 땐 흰쌀 수준인 94까지 나왔습니다. 고구마를 구웠을 경우 혈당 지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고구마를 굽는 조리 과정이 저항성 전분을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전분의 한 종류인 저항성 전분은 체내에서 아밀라아제가 포도당으로 분해하지 못해 신체에서 흡수되지 않는 대신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됩니다. 이로 인해 식이섬유와 유사하게 작용하여 장내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고구마를 생으로 드시거나 조리를 한다면 삶아서 하루 100g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될 수도 있는 두 번째 이유. 고구마를 고르다 보면 검게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고구마에서 검은 반점이 발견된다면 즉시 먹는 것을 멈추고 고구마를 버려야 합니다. 바로 병원균의 일종인 검은 무늬병에 감염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균에는 독소가 있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점이 생긴 부위를 잘라내고 먹어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검은 반점은 전염성이 있어 변색이 없는 부분에도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다른 고구마에까지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어 다른 고구마들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신선한 고구마는 어떻게 고르면 될까요? 고구마를 고를 때는 모양은 표면이 매끄럽고 균일한 것이 좋습니다. 크기는 너무 크거나 작은 것보다는 중간 크기의 것이 맛이 좋고요. 생상은 선명한 노란색 또는 주황색이 띠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고구마를 잘 골랐다면 보관도 잘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12에서 15도 사이에 상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습도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냉해를 입힐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신장이 약한 분들의 경우 고구마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고구마에 들은 많은 영양소 중에서도 바로 칼륨 성분 때문인데요. 고구마는 100g당 칼륨 330mg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이 약한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장은 칼륨 배출을 원활하게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기능이 약해져 있을 경우 칼륨이 혈액에 그대로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혈중 칼륨 농도가 7.0 이상이 되었을 경우 근육 무력감, 피로감, 반사저하, 저림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증상이 심해질 경우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 고구마를 땅콩과 같이 먹을 경우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식품은 모두 고칼로리 음식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는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지방 식품인 땅콩은 고구마와 같은 고섬유질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소화가 느려지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음식은 위장 내 체류 시간이 길어져 소화불량과 가스 생성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고구마와 땅콩을 동시에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해질 가능성이 높고 고마에
전분과 땅콩의 지방이 결합하며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될 수 있는 5번째 이유. 흡연을 하시는 경우 고구마를 주의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간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인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먹지 않는다면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라면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마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고구마의 장점과 단점, 또 좋은 고구마는 어떻게 고르는지, 어떤 사람들은 고구마를 주의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했으면 하는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